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엄마의 영향으로 저 또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참 힘들지만 보람찬 일이라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우리 집 새 남자도 그런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어요. 올해 고등학생이 된 큰아들은 뭐든 알아서 척척 해내고요. 중학생인 작은 아들은 장래희망이 요리사라서 가끔 가족들 저녁 밥상까지 차려주곤 해요. 엄마는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면서요. 남편도 재택 가능한 개발자라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만큼 아이들 돌보는 일이나 가사 일에도 적극적이랍니다. 사실 결혼 전에 남편이 제게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난 결혼이 당신에게 족쇄가 아닌 날개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세상에 이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 세대에선 더욱더 드문 일이죠. 친구들도 제가 남자 하나는 잘 만났다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전 아빠에게 너무 감사함을 느낀답니다. 쓰레기 같은 남자와 결혼할 뻔한 걸 구해주고 지금 이 남자를 소개해준 게 바로 아빠거든요. 사실 전 남자 보는 눈이 없는 편이에요. 젊은 시절 별 볼 일 없는 남자들을 만나 부모님 속을 꽤나 썩였죠. 처음 결혼을 결심했던 그 남자 역시 속빈 강정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한 썩은 강정이었죠. 그 남자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치가 떨려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제 앞에선 멀쩡한 척 사랑꾼 연기를 할 수 있었는지. 아빠가 아니었다면 전 그 남자와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하고 평생 불행 속에서 살았겠죠.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글재주가 없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우선 전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부터 설명해야겠죠? 사실 전 남편은 제 직장 동료였어요. 맞아요. 그 사람도 교사였죠. 제가 첫 발령을 받은 학교에서 만났답니다. 저와 같은 신입이었지만 나이는 6살이나 많은 연상이었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성별도 달라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죠. 바로 등산이었답니다. 저는 원래 취미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꽤 오래 사귀었던 남자와 헤어진 뒤 나홀로 등산에 취미를 붙였죠. 친구의 추천으로 하게 된 건데 생각보다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묵묵히 산을 오르고 올라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전국에 있는 명산은 죄다 정복해보겠다는 꿈에 불타기도 했었죠. 그날도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 평소처럼 등산복을 갖춰 입고 집 근처에 있는 산으로 향했죠. 이미 몇 번을 올라갔던 산이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제가 운전을 못해서 길게 휴가를 낸 게 아닌 이상 주말에는 어디 멀리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정복했던 산을 또 오르는 건 역시 나름의 즐거움이 있어 기쁜 마음으로 산을 타기 시작했죠. 그런데 산 중턱쯤 올랐을까요? 갑자기 웬 남자가 쫓아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혼자 오셨어요? 저도 혼자인데 같이 올라가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전 혼자가 편해서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같이 걸어요. 몇 살이에요? 여기 자주 오시나봐요. 거절했는데도 남자는 끈질기게 말을 붙였어요. 등산로가 하나다 보니까 피하기에도 마땅치가 않더군요. 빨리 걷기 시작하면 그 남자도 속도를 올리고 그렇다고 아예 보내버리려고 속도를 늦추면 또 귀신같이 그 남자도 천천히 걷더라고요. 정말 짜증났죠. 이따 하산하면서 도토리묵에 막걸리 한 잔 어때요? 여기 맛있는 집 있는데. 네?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계속 무시할 거예요? 그만 좀 튕기지. 짜증나려고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는 위협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계속 무시할 거냐고요? 하고 성을 내면서 제 팔을 붙잡으려고 하더군요. 이거 놔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했을 때 못 이기는 척 넘어올 것이지. 예쁘지도 않은 게 왜 이렇게 비싸게 굴어? 남자는 제 팔을 더욱 꽉 쥐고 성큼 다가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뜨문뜨문 있던 다른 등산객들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웬 남자가 등산로 저편에서 불쑥 나타나 손을 흔들더군요. 김 선생, 여기서 다 보네요. 이 선생님?
남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교사였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나니까 갑자기 확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분은 누구예요? 남자친구? 아니요, 남자친구 아니에요. 저 남자친구 없어요.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끈질기게 쫓아오잖아요. 제 고자질 아닌 고자질에 추행범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아이, 일행이 있었으면 말을 하지 하면서 제 손을 놓더니 재빨리 주랭랑을 치더군요. 쫓아가서 한 소리 해주고 싶었지만 그 순간 몸의 긴장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자 놀란 이 선생님이 제게 다가오더군요. 김 선생, 괜찮아요? 저놈이 무슨 몹쓸 짓이라도 한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놀라서. 안심이 됐기 때문일까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부끄러운 마음에 황급히 눈물을 훔치는데 이 선생님이 재빨리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주더군요. 이걸로 닦아요. 아유, 많이 놀랐나 보네. 이제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 물도 좀 마실래요? 이 선생님은 마치 학생들을 대하듯이 저를 대했어요. 제가 애도 아닌데 어떻게든 달래주려고 노력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웃음이 픽 나더라고요. 쌤, 저 애들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네. 근데 이 손수건은 뭐예요? 저 손수건 갖고 다니는 남자 처음 봐요. 저도 평소엔 안 갖고 다녀요. 근데 등산할 땐 땀이 많이 나서 필요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땀 닦는 거 준 건 아니에요? 아직 땀 안 났어요? 횡설수설하는 이 선생님을 보고 있자니 아까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전 이 선생님에게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이 손수건은 한번 세탁해서 돌려줄게요. 싸구려라,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쌤 가지세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죠. 근데 선생님도 여기 등산으로 오신 거예요? 네, 저 취미가 등산이거든요. 이사는 계절 바뀌고 한 번도 안 온 것 같아서 오랜만에 온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선생님도 취미가 등산이더라고요. 차가 있어서 동네에서 좀 먼 명산들도 주말에 많이 다닌다고 하더군요. 부러워요. 전 차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산만 계속 가게 되던데. 어디 가고 싶은 산 있어요? 그럼 저랑 같이 가요. 네? 정말요? 아까 그 일 때문에 김 선생님 혼자 등산하게 두는 것도 불안하고 저도 혼자 다니는 게 요즘 좀 외로웠거든요. 뭐 예쁜 꽃도 단풍도 옆에 같이 즐길 사람이 있어야 더 좋잖아요. 그 뒤로 이 선생님과 저는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다니는 등산 메이트가 됐어요.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됐죠. 생각보다 저랑 통하는 것도 많고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 선생님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도끼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을 조금만 지켜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죠.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부쩍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에 신경 쓰질 않나. 제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얼굴이 시뻘개지질 않나. 자기 마음을 잘 감추질 못하더라고요. 딱 봐도 여자를 많이 안 만나본 티가 역력했죠. 그래서일까요? 함께 등산한 지 반년이 넘도록 좀처럼 이 선생님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결국 참다 제가 산을 올라가다 말고 이 선생님의 손을 덥석 잡았죠. 길이 좀 험해서요. 우리 손잡고 올라가면 안 돼요? 네? 김 선생님만 괜찮다면야. 고작 손만 잡았을 뿐인데 이 선생님의 얼굴은 귀끝까지 새빨개졌어요. 조금 놀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군요. 원래 이 선생님은 이렇게 아무 여자 손이나 막 잡으세요? 막 잡다뇨. 선생님이 먼저 잡았잖아요. 근데 안 뿌리쳤잖아요. 잡아도 된다면서요. 그건 이렇게 아무 여자 손이나 막 잡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는 김 선생님은요? 김 선생님도 아무 남자 손이나 막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아무 남자 손이나 막 잡은 거 아닌데요? 좋아하는 남자 손만 잡아요. 네? 제 갑작스러운 고백에 이 선생님은 깜짝 놀라더군요. 어찌나 당황했는지 발을 헛디뎌 그대로 넘어질 뻔한 걸 간신히 제가 붙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지금 그 말은 저를 좋아한다는 건가요? 김 선생님이? 네. 이 선생님은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저도.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저도 김 선생님, 아니 정숙 씨 좋아한다고요.
이 선생님이 냅다 소리를 질러 자기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등산객들이 휘파람을 불며 박수를 쳐주더군요. 아이고, 좋을 때다, 좋을 때요. 청춘이네 그려. 대부분 어르신들이라 그런지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더군요. 하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 선생님과 함께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이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진작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는데 나이 차이도 그렇고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요. 정숙씨가 먼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그만큼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요. 이 선생님, 아니 남자친구는 그 다짐대로 정말 제게 잘해줬어요. 설사 제 잘못으로 싸워도 꼭 먼저 사과해줬고요. 영화나 음식 같은 사소한 것들도 다 제 취향에 맞춰줬죠. 게다가 얼마나 섬세한지 저는 기억도 못하는 기념일을 하나하나 다 챙겨줬고요. 학교에서도 다른 선생님들 눈을 피해 제 자리에 초콜릿이나 머리핀 같은 소소한 선물들을 놓고 가곤 했어요. 사내 연애였던 만큼 나름 비밀스럽게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잖아요. 연애한 지 1년쯤 지나니 슬슬 눈치채는 선생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함께 손을 잡고 걷다가 가르치는 학생을 마주치기도 했죠.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학교에 저희가 사귄다는 소문이 쫙 퍼졌더라고요. 전 퇴근하자마자 바로 남자친구를 불러냈어요. 벌써 애들한테까지 소문 다 난 것 같은데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우리가 불륜도 아니고 나이찬 처녀 총각이 만나겠다는데 자기들이 뭘 어쩔 거야. 남자친구는 의외로 태연했어요. 불안해하는 건 저뿐이었죠. 그러다 우리가 헤어지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입방아를 찧어대겠어. 그냥 나나 오빠 한 명이 전근을 갈까? 제 말에 갑자기 남자친구는 앉아있던 자세를 바로 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더니 안 헤어지면 되잖아.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결혼하자 정수가 하는 게 아니겠어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라면서 품에서 준비해둔 반지까지 꺼내더군요. 이거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물려줬던 반지야. 나 만나는 여자 있다는 거 알고 어머니가 주셨어. 너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한번 데려오라는데 어때? 어머니가? 너무 갑작스러운데? 지금부터라도 한번 생각해봐. 나도 나이가 있고 이세를 생각하면 이제 그만 결혼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난 내 평생의 반려자가 정숙이 너였으면 좋겠어. 꾸밈없이 진솔한 남자친구의 청혼에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결국 전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내민 반지를 받아들였고요. 그 주 주말에 남자친구네 집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부모님이 될 분들을 처음 뵙는 거였으니 정말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저는 소고기에 화과자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드릴 꽃다발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남자친구네 집으로 향했죠. 다행히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친철이한테 그동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 나 닮아서 아주 눈이 높구만. 며느라기 얼굴이 아주 곱다 고와. 이는 세아가 처음 보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비 시부모님은 딱 보기에도 금슬이 좋아 보이셨어요. 시아버지가 공무원을 하다 얼마 전 은퇴하셨는데 시어머니 내조 덕분에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남자란 모름지기 여자하기 나름이여. 우리 친철이가 얼마나 잘 되느냐도 세아가 네 손에 달렸어. 지금이야 너도 일 때문에 정신없겠지만 학교 그만두고 나면 우리 친철이 좀 잘 부탁하마. 하는 게 아니겠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전 결혼하고 나서도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 표정이 다 드러났던가 봐요.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딱딱해지더군요. 어머, 너 설마 결혼하고 나서도 학교 계속 다닐 거니? 네, 어릴 때부터 제 꿈이 교사였거든요. 막상 해보니까 제 적성에도 잘 맞고요. 그래도 가정이랑 일을 양립하긴 쉽지 않을 텐데 애기 태어나면 더 그럴 거고 교사는 육아휴직이나 그런 거 잘 돼 있잖아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일 그만두지 않고도 저 잘 키우셨어요. 아버지도 그런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고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혀를 쯧쯧 차더군요. 너희 어머니도 참 일하랴 살림하랴 너 키우랴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대놓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이고 참 당신도 별소리를 다 한다. 맞아요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뒤늦게 예비 시아버지와 남자친구가 수습을 시도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 생각을 않더군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였으면 중학교보다 일이 더 적은 거 아니니? 너 정말 일하면서도 우리 친철이 아침 저녁 다 챙겨줄 수 있어? 거기서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화를 냈어야 하는데 그런 자리가 처음이었던 저는 어버버거리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을 꼭 저만 챙겨줘야 하나요? 저도 일할 텐데 같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챙기면 되죠.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한층 더 차가워졌어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자친구가 또다시 끼어들더군요. 어머니, 뭐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 건 차차 맞춰나가면 되죠. 이제 밥부터 먹을까요? 나 배고픈데. 하지만 남자친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빠진 분위기는 다시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웃는 얼굴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해도 예비 시어머니는 제 쪽으로는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죠. 결국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희 커플도 말다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꼭 그렇게 말대답을 했어야 돼? 어른이 하는 말인데 그냥 네네 하면 되잖아. 그냥 네네 하라니. 나더러 일을 그만두라는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아무리 어머님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 엄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 엄마를 모욕하냐고. 어머니가 다 알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오버 좀 하지 마. 그냥 네가 일에다가 살림까지 병행하겠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한 말씀 하신 거잖아. 무슨 걱정을 그런 식으로 해? 어쨌든 난 결혼한다고 일 그만둘 생각 없어. 평생 애들 가르칠 거라고. 너 정말 어리다. 어떻게 원하는 걸 다 하려고 하냐?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두 집이 함께 하는 건데 포기하는 것도 생기는 거지. 그럼 오빠는 뭘 포기하는데? 끝까지 애처럼 구네. 됐다, 그만하자. 남자친구는 평소와 달리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기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군 걸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도 다시 생각하겠다면서요. 오기가 생긴 저도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결혼 못해서 아쉬운 건 남자친구지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서로 학교에서 말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친구는 벌써 퇴근했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그렇게 잘해줄 땐 언제고 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속상한 마음으로 짐을 챙겨 일어서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더라고요. 1층엔 따로 교사 화장실이 없어서 급한 대로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로 갔죠. 그런데 때마침 화장실을 나온 남자친구와 딱 마주치고 말았지 뭐예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먼저 말을 걸고 말았어요. 오빠 여기서 뭐해?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 그 화장실에 남자애들이 들어온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근데 아무도 없네. 쓸 거면 들어가. 응, 이제 퇴근하려고? 그래야지. 같이 커피나 한잔 할래? 용기를 내서 먼저 남자친구에게 제안했어요. 남자친구는 다행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오랜만에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의외로 남자친구는 먼저 사과를 하더군요. 괜히 고집 부려서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것도 사과할게. 어머니가 워낙 옛날 분이라 나쁜 뜻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야. 너 가고 나서도 혼자 말실수한 것 같다고 계속 후회하셨어. 그리고 네가 얼마나 좋은 교사인지는 내가 잘 알지. 어머니한테도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남자친구가 순순히 고개를 숙이니 저도 계속 뻗댈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화가 났던 게 거짓말인 것처럼 마음속 앙금이 사르르 녹더군요. 아니야, 나도 어머님한테 말대답해서 미안해. 나도 어머님 따로 찾아뵙고 사과드릴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하잖아요. 저와 남자친구는 그 다툼을 계기로 한층 더 끈끈해졌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는 것만큼은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하러 오는 날이 됐어요. 사실 저희 아빠는 경찰인데요. 그동안 담당 중이던 사건 때문에 좀처럼 시간을 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그 사건이 해결돼서 드디어 남자친구를 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남자친구는 좀처럼 입지 않던 정장까지 쫙 빼입고 나타나 저를 놀라게 했죠. 오빠, 옷에 엄청 힘줬네? 그럼 너희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지. 잔뜩 긴장한 남자친구가 참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아빠였어요. 아빠 어디야? 나 지금 출발하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사건 하나가 들어와서 이것까지 조서 좀 쓰고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아예 못 보는 거야? 한두 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기다릴 수 있겠어? 다행히 남자친구는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야 익숙한 일이었지만 남자친구는 그렇지 않을 테니 참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 이 경찰이라는 게 원래 이래. 우리 아빠 나 학교 졸업식 같은 것도 한 번도 온 적 없어. 난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오빠 배고프면 우리 먼저 밥 먹을까? 아니야, 그 장인어른 처음 뵙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지. 기다릴게. 다행히 아빠는 1시간이 좀 넘어서 집에 도착을 했어요. 아빠를 보자마자 남자친구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숙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정숙이랑 같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이진철이라고 합니다. 아, 그 만나서 반가워요. 오래 기다렸죠? 아닙니다. 얼마 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나?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아빠는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혹시 범죄 저지른 적은 없죠? 아빠, 그걸 말이라고 해? 하하하, 농담이다, 농담. 어색하게 웃는 아빠를 끌고 함께 식탁으로 갔어요. 가사를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려주셨죠. 많이 들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다 같이 막 식사를 시작하려던 차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진동음이 울리더군요. 아, 죄송합니다. 남자친구의 핸드폰이었어요. 남자친구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하고 다시 핸드폰을 집어넣었죠. 누구한테 온 거야? 아, 그냥 광고 문자야. 그런 저희를 말없이 지켜보던 아빠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게 잠깐만 베란다로 나가자고 하더군요. 할 말이 있다면서요. 갑자기? 밥 먹고 얘기하면 안 돼? 아이, 잠깐이면 돼. 전 아빠 손에 이끌려 베란다로 나갔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나 싶었는데 아빠는 대뜸 저놈하고 정말 결혼할 거냐? 하고 묻더군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결혼하려고 데려왔지. 안 돼. 아빠는 허락할 수 없다. 저놈하고 결혼하면 네 인생 끝이야.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저 사람을 언제 봤다고 그런 말을 해? 황당한 마음에 따져봐도 아빠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란다를 나가더니만 남자친구에게 미안한데 이만 가주게. 내 딸하고도 헤어지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남자친구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님, 제가 뭔가 실수를 했다면. 누가 자네 아버님인가? 얼른 썩 꺼지지 못해. 아빠, 왜 그래? 미쳤어? 전 남자친구를 쫓아내려는 아빠의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갑자기 왜 이러냐고 언성을 높였죠.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난 이 사람 사랑해. 꼭 결혼할 거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 그게 뭐든 고치겠습니다. 남자친구까지 나서서 그렇게 말하자 아빠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긴 한숨을 쉬더니만 저를 보고 네가 충격받을까봐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따라 나와. 하더군요. 저는 영문을 모른 채 아빠를 따라 집 밖으로 나왔어요. 어정쩡하게 서 있던 남자친구도 그 뒤를 따랐죠. 아빠는 저희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도대체 어딜 가나 했더니만 경찰서였죠. 아빠가 근무하는 곳이었어요. 아빠, 갑자기 여긴 왜 왔어? 어리둥절해 차에 내린 순간이었어요. 아빠가 갑자기 남자친구를 향해 묻더군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는 게 어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끝까지 잡아떼겠다 이거지? 좋아, 후회하지 말게. 아빠는 저와 남자친구를 데리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가더니 컴퓨터를 켜 무언가를 보여주더군요. 자세히 보니 등산로를 찍은 CCTV 녹화 영상이었어요. 이걸 왜 보여주는 거야? 일단 봐봐. 아빠의 말대로 얌전히 영상을 보던 저는 이내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CCTV에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웬 남자가 여자 등산객들의 뒤에 바짝 붙어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왜 저러나 싶었는데 손에 쥔 핸드폰이 여자의 하체 쪽을 향하고 있더군요. 여자는 쫙 달라붙은 레깅스를 입었고 말이죠. 딱 봐도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여자가 그걸 알아채고 항의하자 바로 달아나려 하더군요. 하지만 여자가 더 빨랐어요. 재빨리 남자의 팔을 잡고 못 가게 막았죠. 그러자 곧 몸싸움이 시작됐고 엎치락뒤치락 하던 여자의 손이 남자의 모자를 벗긴 순간 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제 남자친구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아니지 오빠. 저는 남자친구에게 고개를 돌려 물어봤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시체처럼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아까 자네가 핸드폰을 꺼낸 순간 딱 알았지. 그런 구형 핸드폰을 쓰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 그게 무슨...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전 아니에요. 그래? 그럼 일단 핸드폰부터 확인해보자고. 참고로 이미 지웠어도 다 되살릴 수 있는 거 알지? 그 순간 남자친구가 저를 밀치고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도망치려는 거였어요. 박경사! 저놈 잡아! 이번에 산에서 몰래 카메라 찍은 그놈이니까! 아빠의 고함에 주변에 있던 경찰들이 그런 남자친구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수라장에 저는 그대로 정신을 놓아버렸어요. 남자친구가 불법 촬영이나 하는 파렴치한이었다니 도무지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아빠가 남자친구를 조사 중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전 안 그랬다고요. 그냥 산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저를 치 안으로 몰아서 도망친 것뿐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더군요. 게다가 오히려 저희 아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면서 난리를 쳤어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당신 반드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정숙이 아버지라고 해도 용서 못한다고! 나야말로 너 절대 용서 못해! 어디 불법 촬영이나 하는 더러운 새끼가 내 딸을 넘봐! 조사는 1시간이 넘도록 계속됐어요. 그러다 아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새 남자친구에게 다가가 물었죠.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난 안 그랬다고! 그냥 그 여자가 혼자 멋대로 오해한 것뿐이란 말이야. 정말이야? 정말 그 여자 몰래 안 찍었어? 그래, 안 찍었어. 너까지나 의심하면 어떡하냐? 남자친구의 핸드폰은 깨끗했어요. 지운 영상을 되살리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걸 안 남자친구는 더욱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비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이 자식, 너 초범이 아니네? 전과를 조회한 아빠의 말에 남자친구는 흠칫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남자친구는 과거에도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잡혔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남자친구에게 쓰였던 콩깍지가 깨끗하게 벗겨지더군요. 억울하긴 개뿔. 남자친구는 불법 촬영 범죄자가 확실했어요. 문득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빠가 경찰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라던 남자친구가 생각나더군요. 전과까지 있으면서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이 더러운 자식, 어떻게 그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인 거야? 제가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기 시작하자 남자친구도 더는 잡아떼는 게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같이 언성을 높이면서 대거리를 하더군요. 내가 속이긴 뭘 속였다고 그래? 이게 다 네가 잠자리에서 만족을 안 시켜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랑 하고 만족했으면 내가 다른 여자한테 이런 짓을 했겠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큰소리치는 남자친구를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혔죠. 그래서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게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3년 전에 저지른 범죄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건 나 만나기 전이잖아. 몰라. 그렇게 따지고 들지 좀 마. 어쨌든 다 네 탓이라고. 네 아빠가 경찰인 거 알았던 그 순간에 바로 헤어졌어야 하는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진짜. 남자친구는 제 생각보다 더 쓰레기였어요. 이런 쓰레기가 어떻게 그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을까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 순간 흠칫하더군요. 아이들이라니 학교는 안전한 건가? 문득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친구를 마주쳤던 일이 생각났어요. 망설이던 저는 바로 아빠에게 말했죠. 아빠, 학교도 좀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뭐? 그게 정말이냐? 네, 제가 학교에 연락 좀 해볼게요. 저는 바로 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잠깐만! 하면서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그리고는 좀 전에 그 드세던 기세는 어디 갔는지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정수가. 예전에 몰래카메라 걸렸던 건 정말 실수였어. 다른 걸 찍으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변태로 몰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다 너 만나고부턴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어. 근데 이번엔 오랜만에 혼자 등산하다 보니까 그만 실수한 거야. 그 여자 몸매가 너무 좋아서 그냥 사진으로 간직하려고만 했던 거라고. 그게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니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네가 원한다면 그 여자분한테도 사과하고 네 앞에도 다시는 안 나타날게. 응?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라 실수니까 한 번만 넘어가 달라는 거지. 내가 다 잘못했다고. 굳이 학교에 알려서 좋을 게 없잖아. 안 그래? 갑자기 태도가 저자세로 바뀐 게 너무 수상했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더 있다는 걸 느꼈죠. 저는 애원하는 남자친구를 모른 척하고 바로 교장 선생님께 연락드려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교장 선생님은 바로 관리인들을 시켜 학교 이곳저곳을 수색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담당하는 학년 화장실에서 여러 개의 몰래카메라가 발견됐거든요. 수사 결과 남자친구가 설치한 게 맞았죠. 정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성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것도 역겨운데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몹쓸 짓을 했다니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놈이었죠. 남자친구는 끝까지 자기가 한 짓을 아니라고 잡아떼더군요. 하지만 이미 카메라에 남자친구의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요. 남자친구의 개인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관련 영상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또다시 무릎을 꿇고 제게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엄마 나만 보고 사는 거 알잖아. 우리 아빠도 사실 뇌물 때문에 잘린 거란 말이야. 연금도 끊긴 지 오래라서 나 학교 그만두면 당장 우리 집 먹고 살 길이 막막해. 그런 놈이 학교에서 불법 촬영은 왜 하니? 그렇게 생계가 중요했으면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살았어야지. 이미 교장 선생님도 아시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알아. 내 손을 떠난 일이라고. 몰라.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응? 자기가 어떻게 좀 해줘. 고작 여자들 사진 몇 번 찍은 거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을 수는 없잖아. 고작 사진 몇 번? 네가 아직 정신을 덜 차렸구나. 남자친구는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긴커녕 끝까지 자기 안위만 챙기더군요. 정말 그 꼴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법적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고요. 실형이 선고된 뒤에도 항소를 했어요. 하지만 항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이 선고됐고 교육청 징계위원회 결과 파면이 확정됐죠. 징역이 너무 짧게 나온 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교편을 잡을 수 없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 인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했거든요.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뒤에 아빠는 제게 우리 딸 제발 남자 보는 눈 좀 길러라. 생전 처음으로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놈이 그딴 놈이라니 그게 말이 돼? 하며 야단을 치셨죠. 너무 맞는 말이라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너무 풀이 죽자 아빠가 미안해 하더군요. 그놈이 나쁜 거지 우리 딸한테 무슨 죄가 있겠어.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런 자식은 빨리 잊어버려. 아빠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아이 고맙긴. 얼른 훌훌 털고 일어나. 네가 이러고 있는 거 알면 하늘에 있는 엄마도 가슴 아파서 운다. 알았지? 네 알겠어요. 얼른 정신 차릴게요. 하지만 아빠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전 남자친구와의 일은 제게 큰 트라우마가 됐어요. 워낙 소문이 많이 돌아서 결국 저도 학교를 옮겨야 했고요. 한동안 남자 불신에 걸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죠. 운이 좋아 그 자식이 저를 안 찍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저도 피해자였다면 과연 견딜 수 있었을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평생 남자를 만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날이 갈수록 남자 불신이 더 심해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아빠는 제발 연애 좀 하라면서 제게 남자를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친구 아들인데 미국에서 유학하다 귀국해 지금은 IT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면서요. 거절해도 끈질기게 얘기를 꺼내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만났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였어요. 제가 과거의 사건 때문에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든 걸 다 포용해 주려고 했죠. 정숙 씨 잘못 아니잖아요. 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부담스럽다면 일단 친구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남자의 권유로 가볍게 친구처럼 만나기 시작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결국 전 몇 년 뒤 그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고요. 저만의 가정을 꾸려 두 아들의 엄마가 됐답니다. 이 바닥이 워낙 좁다 보니까 아직도 간간히 전 남자친구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데요. 듣자 하니 징역형을 살다 나온 이후로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놈이 또 애들을 가르친다니 세상 말세다 싶었는데 거기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불법 촬영을 하려다가 걸려 쫓겨났다고 하네요. 조금 공부해보니 그것도 마약이나 술처럼 일종의 중독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학원가에도 쫙 소문이 나서 결국 쥐 죽은 듯이 살고 있다는데 듣자 하니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세 식구가 먹고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고령의 나이에 40 넘은 아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어머니의 신세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아들을 우쭈쭈 감싸고만 살았을지 뻔히 보이거든요. 전 남자친구와 이별한 뒤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한동안 트라우마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지금의 남편 덕분에 잘 극복할 수 있었죠. 남편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도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빠 덕분에 똥차 피하고 벤츠를 만난 거죠. 아빠는 현재 경찰을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세요. 남편과 상의 끝에 모셔와서 같이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더 불편하다면서 칼같이 거절하시더군요. 지금은 아빠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며 화분 가꾸기며 여러가지 소일거리로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얼마 전부터는 여자친구도 생겨서 주말마다 산이며 들로 놀러 다니기 바쁘답니다. 처음엔 돌아가신 엄마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어요. 아빠가 평생 혼자이길 바라진 않았으니까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더 외롭게 지내셨던 만큼 지금은 사랑하는 분과 함께 더 행복하게 살길 바래요. 사람은 역시 혼자일 때보다 둘일 때 더 행복하니까 말이죠.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아빠가 그때 경찰이 아니라서 전 남자친구의 실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대로 결혼했을 걸 생각하면 정말 등 뒤로 소름이 돋는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역시 옛 어른들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들들은 또 잔소리 한다면서 인상을 쓰지만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을 깨닫기엔 너무 어린 나이라서 그런 거겠죠? 시간이 흘러 결혼할 나이가 되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면 그땐 아들들도 제 말을 이해하는 날이 오겠죠. 하지만 그런 날이 너무 빨리 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